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영천의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총 7건 중 경북에서만 5건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함께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 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윤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어떤 질병일까요? 네,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부르는 이 전염병은 이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ASF라고 줄여서도 부르는데요.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성 이 출혈 돼지 전염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돼지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출혈을 하게 되고 이게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이 돼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열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파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면 이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경우에는 이 돼지의 분비물에 의한 직접 접촉에 의해서만 이 전염이 이루어집니다. 네. 흔히 조류 독감의 경우에는 인수공통이라고 해서 네. 이 조류가 이 독감에 걸리지만 인간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간을 통해서는 전파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감염될 경우에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주로 이 멧돼지에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걸 확인했는데 우리가 양돈 농가에서 기르는 이 축산 돼지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 네. 이 우려 때문에 양돈 농가로 유입되면 모든 돼지를 뭐 살처분하거나 다 죽을 수도 있어서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치사율 100%에 이르는 네. 우리 농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에 미치는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들어서 이 국내의 양돈 농장 7곳에서 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경북에서는 올해 1월이었죠. 영덕군에서 발생한 이후에 이 5개월 지나서 6월에 영천에서 또 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7월에는 안동, 예천에서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 전염병이 분비물을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영덕에서 영천, 네. 안동과 예천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 지역에서만 이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지역에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 중수본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서 외부인, 가축, 차량 등에 대해서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영덕에서 발생했으면 이 분비물이 이동하는 차량이나 네.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이 돼지에 대해서는 모두 이 살처분하는 그러니까 네. 이 돼지와 돼지를 통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다른 돼지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 살처분 조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발생 지역에 대한 오염 차단을 위해서 네. 양돈 농장이 있는 주변 도로도 소독을 하고 아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독 중인 도로가에 소독시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차량이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대구와 접하는 8개 시군의 경우에도 차량 이동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려서 네. 집중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경북의 여러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지난 8월 12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천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이 부처마다 이 방역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 농림식품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요. 네. 소독과 살처분, 역학조사, 그리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을
지시했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농장 일대 야생 멧돼지 이 폐사체 수색과 이 포획 등의 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멧돼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가축, 양돈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는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네. 멧돼지는 산에서 산을 넘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지만 멧돼지는 행정구역을 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저기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멧돼지가 이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이 폐사체도 수색을 하고 이 통제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속 조치와 더불어서 백신 접종 등의 이 추가적인 선제적인 조치들도 이 환경부와 농식품부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선제적인 그런 검사와 백신 접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보고가 된 게 네. 지난 2019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가 작년에 처음으로 또 발견이 됐는데요. 네. 안동에서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작년 상황 어땠나요? 네, 지난해 8월 안동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19년 9월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안동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안동까지 왔을까?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멧돼지 감염 사체가 멀리 이동해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시민분들 입장에서 들으면 집중호우 뭐 태풍이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뭔 상관이 있냐 그쵸. 하실 수도 있는데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가 이 분비물을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토사도 쓸려 내려가고 이 분비물도 다 쓸려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강물로 쓸려 내려왔던 것이 다시 퇴적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먼 곳까지 이 가운데를 뛰어넘고도 네. 이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네. 지난해 이맘때를 기준으로 이 경북도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8개 시군에 228건이나 보고가 됐습니다. 네. 이 야생 멧돼지 감염 사례는 상주, 문경, 이 봉화 등 8개 시군에서 127건이 확인이 됐고요. 당시 지역을 집중 수색하고 야간에도 이 야생 멧돼지 서식지에 이 포획 도구 등을 설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발생 지점 주변에 뭐 긴급 차단망을 설치하고 네. 아예 멧돼지가 이동하는 경로 자체를 좀 막아서려는 노력도 진행했었는데 올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양돈 농가가 이동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야생 멧돼지도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네, 통제하는 그렇죠.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와 태풍이 전염병 확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쉽게 전염이 되는 전염병인 만큼 한 번 가축들이 걸리게 되면 대부분 다 살처분 되는데요. 이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농가에 주어지는 살처분 보상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내 농장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숨길 경우에 이게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살처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축 평가액의 약 80% 수준의 이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감액 규정과 가액 규정들이 있는데 80% 이상을 주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시행령을 보면 방역 우수 농가의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방접종도 맞고 백신도 접종하고 이 차량 이동 통제도 하고 방역 조치도 열심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한을 주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농가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네. 하는 취지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현행 역학조사나 살처분 명령, 이 소각이나 매몰, 화학적 처리 등에 대해서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 방역본부가 이 감액 보상금 일부도 또 감경해준다. 감액 기준도 보상금까지. 제거해준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최대치가 80%인데 이걸 못 채울 경우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네.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살처분하면 한 마리만 살처분하는 게 아니라 돼지 두당 한 100두 정도를 기르고 네. 있으면 100두를 다 살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렇게 되면 내가 얻는 소득의 100%의 절반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게 그렇죠. 되면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이 협조할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가축평가액의 이 10%를 감액 금액에서 이 방역에 협조할 경우에 또 제외를 받게 되고 농가에게 최대 보상금 전에까지도 감액 기준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요. 특히 농가가 가축 전염병을 위해서 나는 모른 척 해야지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가 아니라 미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으면 60%를 감액하고 관련이 없으면 또 10%를 감액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신고하지 않게 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렇네요. 네, 이 사람이 누가 왔다 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농가에서는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많이 조정이 된 만큼 네. 많은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페널티도 또 강화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불이익 조치도 또 확실해졌습니다. 이 감액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그리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게 되면 20%를 감액했는데 이제는 40%까지 감액 비율을 높였고요. 네. 이 역학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게 되면 이 감액 기준을 상향해야지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네. 라고 한 게 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이 축산법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리수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강화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의 거리두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가축들의 경우에도 적절한 거리두기가 되어 있어야 질병에 걸릴 확률, 특히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네,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 단위 면적당 기준치가 지켜져야지 이 농가가 100두의 돼지를 기르다가 갑자기 그 같은 면적에 아니야 사실 우리 150두를 기르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가축 사용 마리수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만약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20%를 또 추가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닭이나 오리 사육 농가에 한해서 이 전시를 미설치할 경우에 20%를 감액했지만 돼지 사육 농가도 전시를 설치하지 않으면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40%, 20%, 20%. 그러니까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살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도 정부가 확실하게 강화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일종 전염병인 럼피스킨 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에 경기도 안성에서 이 럼피스킨 병이 처음으로 발병이 됐는데요. 네. 이 럼피스킨 병이란 무엇이고 정부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럼피스킨은 럼피가 혹덩어리입니다. 네. 스킨은 피부인 거죠. 아, 그러니까 피부에 혹덩어리가 나는 전염병인데 특히 속과 동물들에게 나타납니다. 소와 뭐 물소와 같은 이 동물에게 나타나는데 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일종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10% 정도인 질병입니다. 네. 앞서서 살펴봤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비하면 치사율은 낮지만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치사율이 높으면 중간에 차단하기가 쉽습니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치사율이 떨어지면 오랫동안 전염이 이뤄지게 됩니다. 네. 때문에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에 경기도 안성에서 이 럼피스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이 영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걸 확인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전국 소 407만 마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올해도 이 고위험 지역의 소 122만 마리에 대해서 추가로 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는 했습니다. 이 럼피스킨 병이 발병한 소 6마리에 대해서는 또 살처분을 네. 진행을 했고요. 인접한 시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 소들에 대해서는 이 추가적인 이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럼피스킨의 원인, 전염은 매개곤충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속끼리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매개하는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제하는 것은 또 어렵죠.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정부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럼피스킨 병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네.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농가가 아닌 입장에서 아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든 럼피스킨이든 우리한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네. 만약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럼피스킨 병이 전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고 살처분을 하게 되면 당장 우리 밥상의 위협을 받습니다. 네. 이 돼지고기 가격과 소고기 가격이 폭등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들을 그만큼 다 회수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와 시민들 모두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전염병이 일어났는지, 네. 어디와 접촉해서 전염병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농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내가 혹여나 이 분비물을 옮긴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확인하시고 이 방역과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지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행정에서 실시하는 여러 소독이나 이런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산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등산객 분들께서도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농식품부에 여기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다, 멧돼지 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과 대책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